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전에 내리던 비는 그치고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안동에 2mm, 봉화 1, 구미가 0.5mm의 강우량을 기록한 비는 정오를 지나며 그쳤고 오후에는 구름이 걷혀 맑아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8도, 구미가 20.6도, 안동 1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대구 9도 등 0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등 18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07년부터 한마음콜이란 브랜드 택시를 도입했습니다. 14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고 매달 통신비와 콜 운행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택시 회사에서는 기사들에게 장비 사용값과 콜 비용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마음콜은 전화나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택시를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찾아 연결해 줍니다. 콜을 접수하는 콜센터와 각 택시에 달린 GPS가 필수적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7년 한마음콜 택시에 14억 원을 들여 GPS와 내비게이션, 신용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 운송사업조합은 기사들로부터 매달 한마음콜 시스템 사용료 4만 원씩을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에 10억 원 정도의 돈을 걷고 있는 겁니다. 또 대구시로부터 매달 콜 운행비 만 원씩을 지원받고 있지만 기사들로부터 콜 비용을 건당 300원씩 따로 받고 있습니다. 한마음콜은 강제는 아닙니다. 본인이 비서도 안 하면 됩니다. 바로 콜에 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장비 사용료와 콜 비용이 부담스러워 한마음콜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기사에게는 낡은 택시가 배정됩니다. 스틱이나 키로가 30만 년과 40만 년 가는 차를 타다 보면 뭐든지 불편합니다. 오래된 차나 새 차는 성차감도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차를 타게 된다는 거지. 한마음콜을 치어도. 한마음콜은 도입 당시 업체 선정과 단말기 가격 로비 의혹,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운영 석 달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고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각종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대구는 97억 원, 경북은 377억 원이 지급되지 않아 예산 부족분을 각 교육청이 충당해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이 어려워진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적으로 5천억 원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3천억 원 줄어들 예정이어서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기획재정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감면 정책으로 줄어든 지방 세수가 5조 8천억 원이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보전되지 않은 금액이 4,36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세수 감소분 866억 원 가운데 보전되지 않은 금액이 249억 원으로 보전율 71%, 경북은 506억 원 가운데 149억 원이 보전되지 않아 보전율이 70%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종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 본부에는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빌려주기 위해 681점의 각종 보장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8%인 530대가 내구 연한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장구 가운데 휠체어를 제외한 보행기와 지팡이, 목발과 목욕의자 등 313개는 불과 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구 연한이 지났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하청업체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한국 수력 원자력 직원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원 직원의 피폭량은 1인당 평균 0.11mS였지만 하청업체 직원은 1.11mS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4개 원전 23개 발전소의 전체 인력 11,178명 가운데 36.5%인 4,081명이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식수원인 낙동강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상주 간호체험장과 달성 야구장 등에 이어서 고령의 레저 공간 조성이 추진되는 등 이 낙동강 생태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낙동강이 자연 상태로 흐르도록 해야 동식물 생태계도 보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대학 납품업체로부터 부풀린 계약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조성하고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 예정가를 특정 업체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대학 총장 6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이 인정되지만 학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8년 대구시로부터 한국패션센터의 예식장 영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받고도 예식업자로부터 독점 대관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억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센터 58살 김모 전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징역 2년에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지율 스님과 환경운동가, 지역 주민들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을 이유로 영주댐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댐 공사로 얻을 이익에 비해서 발생할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한 영향과 평가, 결과 등은 단기간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